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8일 화요일 아침 9시 24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봤던 어떤 악재다운 악재는 제가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국채금리 상승이 하나의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죠. 중국 관련된 거. 이거 중국 전력 부족 이야기를 어제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하나의 악재로서요. 애플과 테슬라의 핵심 공급사가 중국 전력 부족의 생산 중단이다. 중국 전력 부족으로 경제 성장률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그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시장이 이 부분은 별로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애플, 테슬라 핵심 공급사 중국 전력 부족의 생산 중단이면 어제 테슬라도 빠졌어야 되지 않냐 싶어요. 근데 테슬라 모르는 척하고 많이 오르더라고요. 애플 많이 떨어지고 테슬라 많이 오르고 이런 거 보면 그죠? 이건 그 솔직히 중국 전력난 이슈는 어젯밤에 시장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생각한 가장 중요했던 시장의 악재는 뭐냐? 국채금리 상승인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요즘에 금리가 오르냐? 솔직히 그런 구체적인 어제 딱히 무슨 일이 있어서 금리가 올랐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우리는 지금 테이퍼링 직전에 와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긴 해야겠죠. 결국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9월 FOMC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쩌면 9월 FOMC에 있었던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다고요. 제가 그 9월 FOMC에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었냐면은 이게 시장이 비둘기파적이라고 인식은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테이퍼링의 구체적인 어떤 스케줄이나 방법을 이야기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비둘기파적이라고 인식은 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점도표라든가 아니면 파월의 이야기라든가 립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면 숫자들은 상당히 매파적이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저번에 드렸어요. 예를 들면은 테이퍼링 속도가 좀 우리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거, 매월 매월 150억 달러 이야기를 했었던가 그 이야기가 나왔고, 또 하나는 점도표에서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조금 더 앞당겨졌다는 거, 그죠? 이런 점들을 보면서 제가 매파적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어쨌든 그 FOMC에 대한 영향이 덜 반영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반영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참고로 FOMC는 22일날 장대 양봉, 그죠? 달러 인덱스인데요. 요 날이었죠.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금리가 상승한 것도 결과적으로 그 FOMC의 영향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보시다시피 요즘은 이렇게 이 하루 이틀, 심지어 일주일 이상 이렇게 속임수를 많이 주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아무튼 그런 속임수가 끝나고 이제 진짜 방향이 나오는 게 아닌가. FOMC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 아무튼 보시면은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FOMC 직전에 그 급등했던 레벨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말씀드렸다시피 93.5 정도가 어떤 저항인데 여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매물 소화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어젯밤 말씀드렸고, 이게 올랐고요. 그러니까 긴축의 영향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움직임들이 다 설명이 좀 매끄럽게 됩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2일 날이 FOMC였죠. 22일 날이 FOMC였는데 22일 날 FOMC 끝나고 나서부터 장대 양봉 뽑아내면서 오르지 않냐, 그죠? 정말 재밌습니다, 그죠? 약간의 속임수 장대 음봉 조그만한 거 하나 주고 나서 장대 양봉으로 뽑아내고 있는데 FOMC의 영향권인 것 같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오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게 정당화될 만한 이유는 있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상승 속도가 좀 지나치게 좀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저는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오르기를 좀 바라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요. 그런 입장에서 어쨌든 요런 식의 어떤 지나친 슈팅성의 움직임은 오래가는 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긴 한데요. 아무튼 시장의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세력들이 정말 강하다라는 그런 모습 정도는 일단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오버슈팅이다, 아직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하기 힘들고, 다만 어쨌든 조금 지난 3거래일 동안 좀 과도하긴 했죠. 예. 어떤 긴축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치게 좀 빨리 급하게 반영된다는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
너무 좀 가파르지 않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고 얘가 막 바로 꺾인다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강하다, 그만큼 강하게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안 좋을 수 있다라고 계속 이제 그거하고 연관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어젯밤에 실제로 보시면 반응이 그랬죠. 딱 어젯밤에 그거였어요. 강력했던 저기 보시면 금융주 쪽에는 비교적 좀 초록불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고요. IT 대형주들은 명확하게 빨간불들이 들어와 있죠. 빨간불이 하락이죠. 그러니까 나스닥 대형주들이 하락하려고 하는 것, 또 그리고 이 초록불 들어온 금융주들이 상승하려고 하는 것, 얘네들이 이제 둘이 어젯밤에 힘을 놓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어디로 갈까를 결과적으로 내내 놓고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IT 대형주들의 약세가 훨씬 심해가지고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뭐 끝이 났다라는 게 이제 어젯밤의 내용이긴 합니다. 재밌는 건 뭐 상승 종목 수는 더 많았네요. 어젯밤에 시장은 0.5%, 0.2% 하락했는데 상승 종목 수가 더 많긴 많았네요. 그만큼 이 대형주들이 좀 많이 빠졌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에 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 그림들을 좀 살펴보면은 요렇습니다. 나스닥 100 현물 지수인데 장중에 많이 빠졌다, 일단 많이 좀 되돌렸어요. 솔직히 좀 이 어젯밤에 나온 아래 꼬리 부분이 좀 길기 때문에 솔직히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진 좀 앞으로의 그런 이야기를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확실히 이 위쪽의 저항은 인식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어젯밤의 움직임이 의미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난 2거래일 동안 어떤 지지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지력을 만들어놨으면 이제 가줘야 되거든요. 위로 가줘야 되는데, 가줘야 될 자리에서 일단 못 가고 미끄러졌다는 건 일단 상당히 치명적인 점이긴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일단 아래 꼬리가 좀 상당히 이 장중의 반등세도 제법 거셌다는 점이 좀 눈에 띄네요. 그래서 아무튼 뭐 계속 뭐 어떤 혼조한 구간 안에 와 있는 것 같고, N자로 이렇게 하락 N자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 뭐 요런 가능성 정도는 일단 좀 열어놓고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위에를 어느 정도 일단 그 반등의 고점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긴 같으니까. 다만 이 아래 꼬리 부분이 또 하나의 지지력이 됐기 때문에 쉽게 아래쪽으로 막 가지는 않고, 가더라도 이제 좀 피곤하게 가겠죠. 하여튼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어젯밤 아래 꼬리가 좀 많이 좀 신경이 쓰이긴 쓰이네요. 어젯밤에 아무튼 뭐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위에 저항을 하나 확인하긴 했다,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서 좀 분위기가 더러워졌다라는 점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 S&P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는 S&P 같은 이런 그림이 나스닥에서 어제 좀 나오기를 개인적으로는 좀 바랬는데, S&P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제 어젯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가야 될 자리에서 좀 못 간 측면도 있고, 지난 3거래일 동안 저항을 확인한 측면도 있거든요. 이렇게 탄탄하게 여기서 저항을 확인을 해놔야 갈 때 가더라도 훅 갑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이걸 이제 물론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갭을 지금 당장 메우란 법은 없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갭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하락을 보는 입장에서도 조금 좀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아무튼 이 S&P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이 저항 부분을 탄탄히 다지면서 일단은 뭐 저항을 의식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아래쪽으로 좀 방향 잡으면은 나스닥도 굉장히 좀 치명적이긴 하겠죠. 글쎄요, 하여튼 뭐 이렇게 저항을 하여튼 누적시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 숏 포지션 들고 갈 만한 어떤 그런 근거가 생기고 있긴 해요. 어젯밤에 어떻게들 하셨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죠? 솔직히 막 따라가면서 막 숏을 막 추격하기까지는 솔직히 좀 지금 그런 구간이고, 아무튼 조심스럽게 반등을 활용해서 매도 전략을 쓰는 게 맞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뭐 계속해서 미국 시장도 뭐 분위기가 좀 안 좋으니까 계속 숏을 들고 가보면 되겠죠. 그래서 변동성 지수들은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그래서 양봉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양봉이 나왔고, 이 24일날 나왔던 이 장대 음봉을 어느 정도 일단 극복은 했으니까 이 부분이 언더슈팅의 가능성은 조금 이제 열리게 되는 거겠죠. 다시 이제 추세 전환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어떤 가능성을 조금씩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죽어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슬슬 이제 또 저점도 높아지고 있네요, 그죠? 저점 높아지고 고점 높아지고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구나.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확인해야 되는 이벤트들이 많긴 하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부채 한도 협상도 있고 또 헝다 이슈 이런 것도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헝다에서 뭐가 빵 터지거나 아니면 부채 한도 협상에서 뭐가 빵 터지거나 그래야지 이제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게 9월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추측만 하고 있어요. 나스닥 변동성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제 음봉이긴 하지만 4%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 얘도 저점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고 있네요. 하여튼 그저 뭔가 좀 달라지고 있죠, 시장이.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좀 보긴 봤고요. 어젯밤에 뭐 뉴스 다른 거 특별히 나온 거는 없는 것 같고 연준 기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뭐 다들 뭐 테이퍼링 정당화 할 거다. 뭐 코로나로부터 회복 가능해. 뭐 테이퍼링 시작. 뭐 어쩌고 저쩌고. 연준 곧 테이퍼링 시작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긴축의 영향권에 와 있다. 최근에 금리 상승의 이유가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겠,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아무튼 이런 점들, 그 연준 이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연준 총재들이 뭐라고 하는지 이야기를 한 번씩 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셧다운과 관련돼 갖고 뭐 미국 정치권에서 지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솔직히 뭐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본다라고 해서 야 상원에서 언제 통과가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 솔직히 알기 어렵죠. 예. 뭐 정치 전문가 미국권의 뭐 정치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솔직히 어떻게 합니까? 누가 찬성할지 누가 반대할지 몇 표 차이로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이런 기사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 읽어도 뭔 소린지 잘 모르겠는데요. 도움 되시는 분들은 요거 기사 제목 한번 찾으셔서 직접 읽어보시면 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공화당의 생각은 요렇답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 통과돼야 상원에서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겠다라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대요. 참 재밌습니다. 그 정치라는 게. 정부가 디폴트 된다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그들끼리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밌는 정치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공화당의 이러한 생각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불확실성이 해소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언제일진 모르겠지만은 그죠? 언제 표결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런 불확실성이 진행되고 있어서 미국 주식시장이 뭐 상방에 제한적이고 변동성도 당장 터뜨리진 않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국 주식시장 넘어왔는데요. 뭐 오늘도 똑같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뭐 미국이 하락 마감했다라고 해서 와 이제 뭐 한국은 큰일 났다. 요즘 그런 생각이 통하지가 않아요. 요즘 그냥 미국이 하락했구나. 그럼 미국장 숏 포지션 잡은 사람들은 좋겠다. 그걸로 그냥 생각 끝. 미국장에서 뭐 하락을 했으니까 한국도 뭐 엄청난 폭락이 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요즘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직전 저점에 대한 어떤 지지력도 아직 안 깨진 상태죠. 그 자리가 어디죠? 407.4, 407.5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오늘 또 그 자리 테스트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 생각에 또 깰 것 같지도 않아요. 뭐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걸 깰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오랫동안 몇 주 동안 여기 지켰던 자리면은 아마 깨더라도 갭으로 한 방에 시원하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갭으로 한 방에 시원하게 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늘 하여튼 한국 시장의 특징은 보시면 개파락을 얼마 안 했어요. 이게 일단 좀 특징적이긴 해요. 어제 미국은 왕창 빠져서 출발했는데 한국은 보시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출발하긴 했어요. 어제 미국이 뭐 0.5%, 0.6% 가까이 빠졌는데 나스닥이 S&P는 얼마나 빠졌죠? S&P는 어젯밤에 한 0.23 거의 한 0.3% 정도 빠졌죠. 나스닥이 0.5, S&P가 0.3% 정도 빠졌는데 오늘 한국은 코스피가 0.15% 빠져서 출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늘은 개파락을 적게 했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생각보다 오늘 개파락 적게 한 거예요. 개파락을 적게 했다는 것도 분명히 어떤 우리 세력님들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도? 뭐 장중에 밀어버리겠다라든가.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숏을 보는 입장에서 걱정이나 우려를 했던 거는 어젯밤 미국이 하락 마감했는데 이걸 코스피가 개파락으로 한 번에 확 반영해갖고 장중에 장대양봉 튀어 올라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를 하면서 보긴 봤는데 숏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우려라고요. 그런 우려를 하면서 봤는데 근데 일단은
오늘 보시면 0.15%밖에 안 빠져서 살짝 빠져서 출발한 겁니다. 살짝 빠져서 출발했다는 거는 제 생각에 오늘 장중에는 일단은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께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저 갭을 저기 조금만 띄웠다는 얘기는 장중에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일 수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생각한 그런 장중에 뭘 해보겠다라는 게 좀 나타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오늘 바로 뭐 시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 보이진 않는다고요. 어쨌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정도를 일단 드리긴 드렸고, 오늘 아마 적당히 이러다 말 것 같아요. 적당히 이러다 말 것 같아. 오늘 당장 막 힘을 빡 써가지고 오늘 막 시장이 막 엄청난 폭락을 보여주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숏에는 별로 일단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쨌든 이 부분에 다시 내려왔다는 거에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에 일단 큰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숏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같은 날이 이제 굉장히 또 피말리는 날이 또 될 수가 있겠죠. 어제 양봉 보여줬으면 좀 연속성을 보이면서 좀 올라줘야지 좀 이제 407부근이 좀 안정적으로 되는데, 이 자꾸 양봉 나오면 다음날 음봉 하나 시켜갖고 고춧가루 팍팍 쳐버리니까 기분이, 그죠? 아무튼 뭐 오늘 음봉이 나온다고 내일 음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 양봉이 나온다고 내일도 양봉 나오는 게 아니고,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지금 이제 지지력이나 뭐 이런 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오늘 지금 현재 407.5인데요. 지금 자꾸 407.5를 건드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오늘 막 장중에 급반등만 하지 않으면은 어쨌든 숏에 유리하겠죠. 407.5라는 자리에 다시는 터치하면 안 되는 건데, 웬만하면 지지력이 있으면 그까지 안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407.5라는 자리를 톡톡톡톡 건드리고 407.5에서 자꾸 거래가 된다는 게 그만큼 지지력이 좀 이제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좀 볼 수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똑같을 거예요. 아시아장은 헝다그룹 주가나 잘 보시고, 중국장 반응이 어떤가 보시고, 눈치 보겠죠. 그런 것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어젯밤에 뭐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오르고 달러도 그렇게 많이 올라서 달러가 93.5 부근까지 바싹 갖다 붙어서, 아무튼 일단 그 주식시장 외적인 부분에 그런 흐름들 때문에 일단 뭐 오늘 한국이 많이 오르고 뭐 회복하기는 일단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 콜옵션은 줄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런 어떤 지지선들을 깰 때 확확 변동성이 터지기 마련인데, 지금은 어쨌든 꾸역꾸역 변동성이 그 변동성을 터뜨리는 게 아니고 슬금슬금 콜을 죽이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변동성을 이렇게 확대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는 모양이고, 점진적으로 이 콜옵션들을 죽일 모양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콜옵션이 언젠가 또 엄청난 폭락을 주고도 그러긴 그럴 거예요. 장대 음봉이 나오고, 이제 그거는 이제 풋이 언제 살아나느냐, 이제 그거를 갖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옵션이라는 게 반대쪽이, 예를 들어 이쪽이 콜이고 이쪽이 풋이면은 반대쪽이 크게 죽으면은 얘가 살아나는 구조거든요. 얘가 주인이에요. 죽는 쪽이 메인입니다. 반대쪽이 크게 죽으면은 얘가 크게 살아나는 게 옵션의 구조인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제 풋옵션이 하방 경직성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구조가 아니고 약간 좀 바뀐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콜옵션들은 슬슬슬슬 이미 요렇게 죽고 있고, 풋이 안 죽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안 죽고 있는 얘를 위주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 한쪽이 폭락을 하니까 얘가 오른다의 개념이 아니고, 얘가 급등을 하니까, 풋이 급등을 하니까 이제 콜이 폭락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약간의 똑같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약간의 그 시장을 보는 포커스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요 정도 이야기를 일단 뭐 한번 드리긴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옵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세요. 옵션 모르시는 분들은 패스. 옵션에 대한 이해가 되신 분들은 그냥 이제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는데, 평상시하고 좀 보는 구조가 좀 달라졌다고요. 평상시에는 죽는 걸 위주로 보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풋이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풋옵션이 살아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을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해 안 되면 패스, 몰라도 돼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21선 강하게 깨주고 있네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여전히 전 불안하긴 합니다. 이게 이 자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직전 저점 이 자리에 어떤 지지력을 빨리 훼손을 해야지 이게 이제 코스닥도 아래쪽으로 많이 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일단 이 자리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자리를 앞두고 장대 음봉을 막 뽑아내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모른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뭐 21선을 기준으로 난 뭘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본인 기준에 충족되면은 어쨌든 하시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요 라인에 대한 그죠? 이 라인이 붕괴돼야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라인까지 일단 저는 계속 구경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 계좌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아무튼 뭐 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만 일단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뭐 93.5 달러 인덱스가 93.5 부근을 넘어갈랑 말랑 하니까 오늘 82원까지 또 넘어오고 있긴 하네요. 뭔가 분위기가 좋지는 않죠. 시장 분위기가 뭔가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막 변동성 확대되고 아직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차분히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400을 붕괴시키거나 420 쪽으로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아예 420에 오거나 400에 가거나 해야지 이제 뭔가를 움직이는 게 좋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설프게 움직이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이러다 또 반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금 요 구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구간. 최소 400을 깨거나 420을 넘어가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냐. 얘기한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변동성 지수들은 121선을 절대 깨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정배열로 조만간 가겠다는 모습인 것 같아요. 변동성 확대되면 숏 포지션이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